히로미의 일상은 늘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도쿄의 분주한 아침을 맞이하며 출근 준비를 하고 지하철에 몸을 실어 회사로 향하는 평범한 일상이었죠.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쿄의 풍경은 그녀에게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히로미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한국에 대한 동경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퇴근 후 그녀의 방에는 한국 드라마가 틀어져 있었고 귀에는 한국 가요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꼭 한국에 가봐야지. 히로미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히로미의 책장에는 한국어 교재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그녀는 틈틈이 한국어를 공부하며 꿈에 그리던 나라에 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취미로 시작한 한국어 공부는 이제 그녀의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회사에서의 마케팅 업무는 안정적이었지만 그녀의 가슴 한켠에는 항상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었죠. 한편 서울에서는 지훈이 매일 아침 바쁜 출근길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회사는 크지 않았지만 마케팅 업무를 맡아 하루하루 바쁘게 지내고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항상 일본어 교재가 놓여 있었습니다. 지훈은 어릴 적부터 일본 문화에 매료되어 있었고 대학에서도 일본어를 부전공으로 공부했었죠. 오늘도 열심히 해야겠네. 지훈은 회사에 도착하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의 일상은 단조로웠지만 퇴근 후에는 항상 일본어 학원에서 시간을 보내며 일본어 실력을 키워나갔습니다. 동료들은 그의 일본어 취미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훈에게는 그것이 삶의 작은 즐거움이었어요. 일본의 문화, 역사, 음식 등에 관심이 많았던 지훈은 언젠가 일본에 방문하여 진정한 일본의 모습을 경험해보고 싶다는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운명처럼 히로미는 마침내 휴가를 내고 한국 여행을 결심했어요. 서울의 활기찬 거리를 걷고 한국 음식을 맛보고 드라마에서만 보던 장소들을 직접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어 실력을 더 향상시키기 위해 단기 한국어 강좌도 신청했죠. 그날은 봄의 시작을 알리는 따뜻한 날이었습니다. 히로미는 신청한 한국어 학원의 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교실에는 여러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있었고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수업을 기다렸습니다. 그때 우연히 문이 열리고 지훈이 들어왔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일본어 강사인데 잠시 이 교실을 빌려도 될까요? 지훈의 눈에 히로미가 들어왔고 그는 자연스럽게 일본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일본에서 오셨나요? 히로미는 놀라움과 반가움이 섞인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두 사람의 첫 만남은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에 우연이란 없다는 말처럼 그들의 만남은 운명처럼 느껴졌어요. 서로 다른 나라에서 자라고 서로의 문화를 사랑하는 두 사람이 만난 것은 마치 오래된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훈은 히로미에게 한국에서의 생활에 대해 알려주기 시작했고 히로미는 지훈의 일본어에 감탄하며 더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들의 대화는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이어졌습니다.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문화적 차이와 매력에 대해 이야기하며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시작된 것이었죠. 히로미와 지훈의 우연한 만남 이후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이끌리게 되었습니다. 지훈은 히로미에게 서울의 아름다운 명소들을 소개해주겠다고 제안했고 히로미는 기쁜 마음으로 수락했어요. 그들의 첫 데이트는 북촌 한옥마을이었습니다. 전통적인 한국 가옥들 사이를 거닐며 지훈은 한옥의 역사와 특징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죠. 한옥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 방식이에요. 계절에 따라 내부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구조로 지어졌답니다. 히로미는 지훈의 설명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질문을 이어갔어요. 그녀의 한국 문화에 대한 진지한 관심은 지훈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카페에 앉아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었고 그 속에서 서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해 나갔죠. 도쿄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셨어요? 지훈이 물었습니다. 히로미는 자신의 마케팅 경력에 대해 이야기했고 놀랍게도 지훈 역시 같은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직업의 공통점은 두 사람을 더욱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각국의 마케팅 트렌드와 방식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누었고 그 속에서 서로에게 새로운 영감을 얻기도 했죠.
그 후로도 두 사람은 자주 만났습니다. 지우는 히로미에게 한국의 다양한 음식을 소개했고, 히로미는 그것을 즐기며 한국 문화에 더욱 빠져들었어요. 때로는 작은 문화적 차이로 오해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히로미가 한국에서의 식사 예절을 몰라 당황했던 적이 있었죠. 일본에서는 국물 소리를 내는 게 예의지만 한국에서는 조용히 먹는 편이 좋아요. 지훈이 부드럽게 설명했습니다. 히로미는 얼굴을 붉히며 웃었지만 지훈의 진심 어린 조언에 감사함을 느꼈어요. 이런 작은 차이들을 통해 그들은 서로의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존중과 애정이 자라났습니다. 봄날의 어느 저녁, 지훈은 히로미를 한강공원으로 초대했어요. 벚꽃이 만개한 강변을 걸으며 그들은 더욱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히로미의 한국 여행 일정이 곧 끝난다는 사실이 두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했죠. 히로미 씨, 솔직히 말하면 당신이 일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슬퍼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히로미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짧은 여행 기간 동안 그녀는 한국뿐만 아니라 지훈에게도 마음을 빼앗겼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벚꽃 아래서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고, 지훈은 용기를 내어 히로미에게 자신의 감정을 고백했어요. 히로미 씨, 우리가 만난 시간은 짧지만 당신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소중했습니다. 한국에서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면 어떨까요? 히로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도 지훈에게 깊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지만 일본에서의 삶과 경력, 가족 등 현실적인 고민이 그녀를 망설이게 했어요. 나도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하지만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히로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훈은 히로미의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말했어요. 천천히 생각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진정으로 원한다면 방법은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 순간 히로미는 지훈의 진심 어린 눈빛에서 확신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네, 우리 함께 노력해봐요. 나도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두 사람의 손이 더욱 단단히 맞잡혔고 한강의 야경이 그들의 첫사랑을 축복하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히로미는 호텔로 돌아와 오랜 시간 생각에 잠겼어요. 일본으로 돌아가 회사를 그만두고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것은 큰 모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결정이 내려져 있었죠. 지훈 역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히로미에 대한 감정이 확실했지만 국제연애와 그 이후의 삶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이 그를 괴롭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히로미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다시 만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히로미는 일본으로 돌아가 일을 정리한 후 한국으로 다시 올 것을 약속했고, 지훈은 그동안 히로미가 한국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사랑은 새로운 도전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히로미가 일본으로 돌아간 후 두 사람의 관계는 장거리 연애로 이어졌습니다. 매일 밤 영상 통화를 하며 서로의 일상을 공유했고, 주말에는 몇 시간씩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물리적인 거리는 두 사람에게 점점 더 큰 시험이 되었습니다. 히로미는 도쿄에서의 직장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이주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지만 생각보다 많은 어려움에 부딪혔죠. 부모님께서 많이 걱정하세요. 특히 어머니는 제가 먼 나라로 떠나는 것이 불안하신가 봐요. 히로미는 영상통화에서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지훈은 히로미의 고민을 이해했어요. 부모님 마음이 그러실 수 있죠. 다음 달에 내가 일본에 가서 직접 인사드리는 건 어떨까요? 히로미의 부모님은 처음에 딸이 외국인과 결혼하겠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놀랐습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의 복잡한 역사적 관계를 생각하면 더욱 우려스러웠죠. 히로미의 아버지는 냉정했고 어머니는 눈물을 보이기도 했어요. 그러나 히로미는 포기하지 않고 부모님께 지훈에 대해, 그들의 사랑에 대해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습니다. 지훈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문화적 차이가 있지만 그건 오히려 우리를 더 특별하게 만들어줘요. 직접 만나보시면 아실 거예요.
약속대로 지우는 일본을 방문했고 히로미의 가족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분위기였지만 지훈의 유창한 일본어와 진지한 태도는 점차 히로미 부모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지훈은 히로미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과 앞으로 그녀를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평생 히로미를 사랑하고 지키겠습니다. 두 분께서 주신 소중한 딸을 제게 맡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훈이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히로미의 아버지는 잠시 침묵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딸이 행복하다면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타국에서의 삶이 쉽지 않을 테니 서로 의지하며 잘 살았으면 합니다. 그날 밤 히로미와 지훈은 도쿄의 밤거리를 걸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첫 번째 큰 산을 넘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죠. 한국으로 돌아온 지훈은 이번에는 자신의 부모님에게 히로미와의 관계를 소개해야 했습니다. 지훈의 부모님 역시 처음에는 당황했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외국인 며느리에 대한 걱정이 컸어요. 언어 장벽, 문화적 차이, 그리고 자식이 결혼 후 겪을 수 있는 어려움들이 걱정되었죠. 그러나 지훈은 부모님께 히로미의 따뜻한 마음과 한국 문화에 대한 존중, 그리고 그들의 진심 어린 사랑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히로미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에요. 한국어도 열심히 배우고 있고 우리 문화를 진심으로 사랑해요. 저희의 선택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훈의 진심 어린 말에 부모님은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히로미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그녀를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히로미는 정성껏 준비한 일본 요리로 지훈의 가족에게 마음을 표현했고 서툴지만 정성 담긴 한국어로 대화를 이어가려 노력했어요. 그녀의 진심이 전해진 것일까요? 지훈의 어머니는 식사 후 히로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을 사랑해 주어서 고마워요. 앞으로 힘든 일도 많겠지만 서로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양가 가족의 축복 속에 두 사람은 결혼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히로미는 일본에서의 직장을 정리하고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준비했어요. 지훈은 그녀가 한국에서 편안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아파트를 구하고 히로미가 일할 수 있는 곳을 알아보고 한국 생활에 필요한 정보들을 수집했죠. 두 사람의 결혼 준비는 양국의 문화가 섞인 아름다운 과정이었습니다. 결혼식은 양국에서 각각 진행하기로 했고 먼저 한국에서의 결혼식을 준비했어요. 히로미는 한국의 전통 혼례에 대해 공부했고 지훈은 일본의 결혼 풍습을 배웠습니다.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어요. 우리의 결혼이 단순히 두 사람의 결합이 아니라 두 문화의 만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히로미가 말했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우리가 서로의 다른 점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요? 결혼식 준비는 두 사람에게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문화적 차이를 반영하면서도 조화로운 결혼식을 만들기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했어요. 히로미는 한국의 결혼 문화에 대해 책과 인터넷을 통해 공부했고 지훈은 일본의 결혼 의식을 배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양국의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자신들만의 특별한 결혼식을 만들고 싶었죠. 한국에서는 패백이라는 의식이 있어요. 신부가 시부모님께 인사드리는 자리인데 과일과 음식을 올리고 절을 하죠. 지훈이 설명했습니다. 히로미는 관심 있게 들으며 질문했어요. 일본에서는 산코쿠도라는 의식이 있어요. 신랑 신부가 술을 3번 마시는 건데 이것도 우리 결혼식에 포함시키면 어떨까요? 두 사람은 양국의 전통을 섞어 특별한 결혼식을 계획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결혼식은 전통적인 요소와 현대적인 요소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으로 일본에서의 결혼식은 신도식 의례와 현대식 피로연을 결합하기로 했어요. 양가 부모님들도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결혼식 날이 다가오면서 히로미는 점점 긴장되기 시작했어요. 한국어가 아직 완벽하지 않았고 한국의 결혼 풍습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훈의 가족들, 특히 어머니는
히로미를 진심으로 돕고 지지해 주었죠. 걱정하지 마세요, 딸아.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항상 옆에서 도와줄 테니까, 지훈의 어머니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드디어 한국에서의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아침부터 분주한 준비가 시작되었어요. 히로미는 한복을 입고 화장을 마쳤고, 지훈은 전통 한복을 입고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결혼식장에는 지훈의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일본에서 온 히로미의 가족과 친구들이 모였어요. 두 문화의 만남은 결혼식 자체에서도 느껴졌습니다. 식은 한국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었지만 중간에 일본의 산코쿠도 의식도 포함되었어요. 지훈과 히로미가 3번 술을 나누어 마시는 모습에 참석자들은 따뜻한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 후에는 패백 의식이 진행되었고 히로미는 비록 서툴지만 정성껏 지훈의 부모님께 절을 올렸어요. 우리 며느리가 예쁘게 자라네. 지훈의 아버지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결혼식 후의 피로연도 두 문화가 어우러진 자리였어요. 한국의 전통 음식과 일본의 대표 요리가 함께 제공되었고 양국의 전통 공연도 준비되었습니다. 히로미의 일본 친구들은 한국의 문화에 감탄했고 지훈의 한국 친구들은 일본의 의식에 호기심을 보였어요. 문화적 차이는 오히려 그 자리를 더욱 특별하고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결혼식 다음 날 두 사람은 일본으로 출발했어요. 이번에는 일본에서의 결혼식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도쿄에 도착한 그들은 히로미의 고향에서 일본식 결혼식을 올렸어요. 신도 신사에서 진행된 의식은 엄숙하고 경건했습니다. 히로미는 전통 일본 의상인 시로마코를 입었고 지훈은 일본식 하카마를 입었어요. 의식이 진행되는 동안 지훈은 일본어로 서약을 읽었고 히로미의 가족들은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어진 피로연에서는 한국의 전통 공연이 준비되었고 일본 하객들은 처음 접하는 한국 문화에 큰 관심을 보였어요. 지훈의 부모님도 일본을 방문하여 함께 축하해 주었고 두 가족은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멋진 가족을 만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지훈의 아버지가 히로미의 부모님께 말했어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훈 씨처럼 훌륭한 사위를 맞이하게 되어 행복합니다. 히로미의 아버지가 화답했습니다. 양국에서의 결혼식을 무사히 마친 후 두 사람은 한국으로 돌아와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지훈이 준비한 아파트는 작지만 따뜻했고 히로미는 그곳을 자신들만의 공간으로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요소들이 조화롭게 섞인 인테리어는 그들의 결혼처럼 특별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네요. 히로미가 새 집의 창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지훈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미소 지었어요. 우리 함께 행복한 추억을 많이 만들어가요. 그렇게 두 사람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 속에서 자라온 두 사람이지만 그들의 사랑은 그 차이를 뛰어넘어 더욱 깊고 단단해져 갔어요. 결혼식은 끝났지만 그들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결혼 후 히로미의 한국 생활 적응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언어의 장벽, 음식 문화의 차이, 사회적 관습의 차이 등 매일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어요. 처음 몇 주 동안은 홀로 있을 때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그녀를 괴롭혔죠. 하지만 지훈은 항상 그녀 곁에서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주었어요. 오늘은 내가 저녁을 준비할게요. 히로미가 좋아하는 일본 요리를 만들어 볼 거예요. 지훈이 어느 날 퇴근 후 장바구니를 들고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히로미는 감동했어요. 지훈이 인터넷에서 일본 요리 레시피를 찾아 준비한 라멘은 비록 맛은 조금 달랐지만 그 정성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런 작은 배려들이 히로미가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데 큰 힘이 되었죠. 히로미는 매일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노력했어요. 한국어 학원에 등록하고 집에서도 드라마를 보며 공부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인사말조차 어려웠지만 점차 일상 대화가 가능해졌어요.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 이웃과 대화할 때 조금씩 자신감을 얻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과일 얼마인가요? 히로미가 시장 아주머니께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5,000원이에요. 어디서 왔어요?
한국말 참 잘하네. 아주머니가 친절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작은 성공의 순간들이 히로미에게는 큰 기쁨이었어요. 그녀는 점점 한국 사회에 적응해 나갔고, 지훈의 친구들과도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문화적 차이로 인한 오해가 생길 때도 있었지만, 서로 이해하려는 노력 속에서 그런 순간들은 오히려 그들의 관계를 더 풍요롭게 만들었죠. 음식 문화의 적응도 큰 도전이었습니다. 히로미는 처음에 한국 음식의 매운맛에 적응하기 어려웠어요. 김치찌개를 먹다가 얼굴이 빨개지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죠. 하지만 조금씩 한국 음식에 익숙해지면서 그녀만의 한식 레시피도 개발해 나갔습니다. 덜 맵게 자신의 입맛에 맞게 조절하는 법을 배웠어요. 오늘은 내가 만든 김치볶음밥이에요. 일본식으로 조금 변형했는데 어떠세요? 히로미가 어느 날 저녁 식사를 차리며 물었습니다. 지우는 한 입 먹고 감탄했어요. 정말 맛있네요. 한국과 일본의 맛이 완벽하게 어우러져 있어요. 한편 지훈도 일본 문화에 대해 더 깊이 배우려고 노력했습니다. 히로미에게 일본의 전통과 관습에 대해 질문하고 함께 일본 영화를 보며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는 히로미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달랠 수 있도록 도쿄의 레스토랑을 찾아다니며 정통 일본 요리를 맛볼 수 있는 곳을 찾아주기도 했습니다. 이 레스토랑은 일본인 셰프가 있어서 정말 맛있대요. 오늘 저녁은 여기서 먹어볼까요? 지훈이 제안했어요. 히로미는 지훈의 배려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의 끊임없는 노력과 이해가 그녀가 한국에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죠. 그들은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배우며 함께 성장해 나갔습니다. 히로미는 조금씩 한국 사회에 적응해가며 자신만의 커리어도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일본에서의 마케팅 경험을 살려 한국 기업에 지원했지만 언어의 장벽으로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한 다국적 기업에서 일본어 능력자를 찾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지원했어요. 히로미 씨, 저희는 당신의 이력에 매우 관심이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을 연결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해 주셨으면 합니다. 면접관이 말했습니다. 히로미는 자신의 강점을 살려 일본 시장을 담당하는 마케팅 매니저로 일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한국어로 회의하는 것이 어려웠지만 동료들의 도움과 자신의 노력으로 점차 적응해 나갔습니다. 그녀의 일본 문화에 대한 이해와 한국 문화에 대한 배움은 두 나라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죠. 히로미 씨 덕분에 일본 클라이언트와의 미팅이 훨씬 수월해졌어요. 문화적 차이를 미리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동료가 히로미에게 말했어요. 그렇게 히로미는 직장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기 시작했고 한국 사회에서의 자신감도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녀는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는 특별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것이 자신의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지훈과 히로미의 가정에서는 두 문화가 자연스럽게 공존했습니다. 설날에는 한국의 전통 음식을 준비하고 오봉에는 일본의 풍습을 따랐어요. 그들의 집은 마치 작은 문화박물관 같았습니다. 한국의 도자기와 일본의 우키요에 그림이 함께 전시되어 있었고 부엌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요리가 함께 만들어졌죠. 우리 집은 정말 특별한 것 같아요. 한국과 일본이 함께 숨쉬는 공간이죠. 히로미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의 차이가 우리를 더 풍요롭게 만드는 것 같아요. 결혼 생활이 자리를 잡아가면서 히로미는 한국에서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의 업무는 만족스러웠지만 그녀는 한국과 일본의 문화적 가교 역할을 더 넓은 범위에서 하고 싶다는 열망이 있었어요. 어느 날 퇴근길, 그녀는 우연히 지역문화센터 앞을 지나게 되었고 그곳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일본 문화체험교실을 열면 어떨까요? 히로미가 저녁 식사 중에 지훈에게 물었어요. 지훈은 그 아이디어에 즉시 흥미를 보였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요즘 한국에서 일본 문화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당신의 경험과 지식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히로미는 용기를 내어 지역문화센터에 일본 문화 강좌를 제안했고 생각보다 훨씬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어요. 처음에는 간단한 일본어 회화와
일본 요리 클래스로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수업은 금세 인기를 얻었고 학생들의 열정적인 참여에 히로미는 큰 보람을 느꼈죠. 오리가미는 종이 한 장으로 여러 가지 형태를 만드는 일본 전통 예술이에요. 오늘은 함께 학위를 접어볼 거예요. 히로미가 교실에서 설명했습니다. 학생들은 그녀의 지도 아래 열심히 종이를 접었고 완성된 작품들을 보며 기뻐했어요. 히로미는 단순한 기술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 일본 문화의 정신과 가치를 전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인내, 섬세함, 자연과의 조화 같은 가치들이 그녀의 수업에 녹아들었죠. 선생님, 덕분에 일본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언젠가 일본을 방문하고 싶어요. 한 학생이 수업 후에 말했습니다. 히로미의 클래스는 점점 확장되어 다도, 서예, 일본 전통놀이 등 다양한 주제로 발전했어요. 그녀는 이 활동을 통해 한국 사회와 더 깊이 소통하게 되었고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를 재발견했습니다. 일본인으로서의 자부심과 한국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이 조화롭게 공존하기 시작했죠. 한편 지훈도 직장에서 승진하여 일본 시장을 담당하게 되었어요. 그의 일본어 실력과 문화에 대한 이해는 회사에서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히로미와 지훈은 각자의 분야에서 두 나라를 잇는 역할을 하며 서로에게 더 큰 영감과 지원을 주었죠. 당신 덕분에 일본 비즈니스 파트너들과 더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게 되었어요.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매일 깨닫고 있어요. 지훈이 히로미에게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히로미는 미소 지었어요. 나도 당신 덕분에 한국 사회에 더 잘 적응할 수 있었어요. 우리는 정말 좋은 팀이네요. 그들의 가정은 두 문화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김치를 담그기도 하고 다음 주는 일본식 절임을 만들기도 했어요. 한국 드라마와 일본 애니메이션을 번갈아 보며 서로의 문화적 취향을 존중하고 공유했습니다. 이런 일상의 작은 순간들이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 히로미는 지역 신문사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문화 클래스가 주목을 받게 되었고 인터뷰 요청이 들어온 것이었어요. 당신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과 일본, 두 문화 사이에서 어떻게 다리 역할을 하고 계신지 들려주세요. 기자가 말했습니다. 히로미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자신의 경험이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인터뷰에 응했어요. 그녀는 솔직하게 한국 생활의 어려움과 기쁨, 그리고 두 문화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문화적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것이 장벽이 되기보다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열린 마음과 상호 존중이라고 생각합니다. 히로미가 인터뷰에서 말했죠. 그녀의 인터뷰는 큰 반향을 일으켰고 다양한 국제 커플들과 외국인 거주자들로부터 공감의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히로미는 자신의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꼈어요. 그녀는 이 기회를 통해 더 많은 활동을 하게 되었고 한-1 문화교류 행사를 기획하기도 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것은 세계와 시대에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작은 노력이 양국 간의 이해와 우정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히로미가 첫 문화교류 행사에 오프닝 스피치에서 말했어요. 행사는 대성공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한국과 일본 문화의 아름다움을 함께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통음악 공연, 음식 시연, 문화 워크숍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었고 참가자들은 두 나라의 문화적 유사점과 차이점을 발견하며 새로운 시각을 얻었죠. 지훈은 히로미의 활동을 항상 지지했고 행사 준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일하면서 서로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 더욱 깊어졌어요. 그들의 파트너십은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적 활동에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히로미. 당신은 정말 특별한 일을 하고 있어요. 지훈이 행사 후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히로미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의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어요. 우리는 함께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히로미와 지훈은 단순히 국제 커플로서의 삶을 넘어
두 문화를 잇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문화적 다양성의 가치를 일깨워 주었어요. 결혼 생활 3년 차에 접어든 히로미와 지우는 자연스럽게 가족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아이를 갖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지만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부모로서 아이를 키우는 것에 대한 고민도 있었어요. 어느 저녁 아파트 발코니에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두 사람은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어떤 이름을 지어줄까요? 히로미가 물었어요. 지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한국식 이름과 일본식 이름을 모두 가지면 어떨까요? 두 문화를 모두 존중하는 의미로요. 히로미는 그 생각에 미소 지었어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우리 아이는 두 나라의 문화유산을 모두 물려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은 아이의 교육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했습니다. 한국어와 일본어를 모두 가르치고 양국의 역사와 문화를 균형 있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무엇보다 아이가 자신의 독특한 정체성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가끔은 걱정돼요. 아이가 두 문화 사이에서 혼란을 겪지는 않을까요? 히로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우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어요. 분명 도전이 있겠지만 그것은 또한 큰 축복이기도 해요. 우리 아이는 더 넓은 시야와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가 함께 있으니까 모든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렇게 그들은 부모가 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히로미는 건강에 더욱 신경 쓰기 시작했고, 지우는 더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 경력을 발전시키는 데 집중했어요. 두 사람 모두 아이에게 최선의 환경을 제공하고 싶었습니다. 몇 개월 후, 히로미는 기쁜 소식을 알게 되었어요. 그녀는 임신 테스트기의 두 줄을 보고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지훈에게 이 소식을 어떻게 전할지 고민하다가 그녀는 특별한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일본 전통에 따라 종이약 1000개를 접어 아기의 건강을 기원하는 센바즈루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비밀스러워 보이나요? 지훈이 히로미의 수상한 행동에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히로미는 미소를 지으며 접은 종이약들을 담은 상자를 그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센바즈루예요. 우리 아기의 건강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어요. 지우는 잠시 그녀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다가 갑자기 눈이 커졌어요. 혹시 정말요? 히로미는 고개를 끄덕이며 행복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우리 곧 부모가 될 거예요. 지우는 기쁨에 넘쳐 히로미를 안아주었고 두 사람은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삶에 대한 설렘과 기대로 가득 찼어요. 그날 밤 그들은 늦게까지 깨어 있으며 아이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학교에 보낼지, 어떤 가치관을 심어줄지, 어떻게 두 문화의 균형을 가르칠지 등 많은 계획과 꿈을 나누었죠. 임신 소식은 양가 부모님들에게도 큰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히로미의 부모님은 곧바로 한국을 방문하기로 했고, 지훈의 부모님은 매일 전화로 히로미의 건강을 챙겼어요. 두 가족은 국경을 넘어 하나가 되어 새 생명의 탄생을 기다렸습니다. 우리 손주는 정말 특별한 아이가 될 거예요.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배울 수 있으니 얼마나 행운인가요? 히로미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지훈의 어머니도 동의했어요. 맞아요. 우리 손주는 넓은 세계를 품은 아이로 자랄 거예요. 히로미의 임신 기간 동안 그녀는 한국과 일본의 출산 문화에 대해 많이 알아보았습니다. 일본에서는 임신 5달째에 오비이와이라는 의식을 치르고 한국에서는 태교에 특별히 신경 쓰는 전통이 있었어요. 그녀는 두 문화의 좋은 점들을 결합하여 자신만의 방식으로 임신 기간을 보냈습니다. 오늘은 모차르트를 들으며 태교했어요. 그리고 내일은 한국 전래동화를 읽어볼 거예요. 히로미가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지우는 퇴근 후 종종 뱃속 아기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때로는 한국어로, 때로는 서툰 일본어로 말을 건넸죠. 그는 아기가 태어나기 전부터 두 언어에 노출되기를 바랐습니다. 안녕, 우리 아가야. 아빠야. 너를 정말 많이 사랑해. 지훈이 히로미의 배에 귀를 대고 속삭였어요. 임신 6개월 차에 그들은
초음파 검사를 통해 아기가 여자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아기 이름을 정했어요. 한국 이름은 서윤으로 세상에 빛나는 사람이라는 의미였고, 일본 이름은 하루카로 멀리 빛나는 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두 이름 모두 빛과 관련된 의미를 담고 있었죠. 서윤 하루카. 정말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히로미가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지우는 미소 지었어요. 우리 딸이 두 나라를 잇는 밝은 빛이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어요. 임신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히로미와 지우는 아기를 위한 방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벽에는 한국의 미나와 일본의 우키요의 그림이 나란히 걸렸고, 책장에는 양국의 동화책들이 채워졌어요. 그들은 아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두 문화가 자연스럽게 공존하는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출산일이 가까워오면서 히로미는 점점 긴장되었어요. 모국이 아닌 곳에서 출산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지만, 지훈과 그의 가족, 그리고 한국에서 사귄 친구들의 따뜻한 지지 덕분에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계속 옆에 있을게요. 지훈이 약속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가을에 선선한 바람이 불던 날, 히로미는 산통을 느끼기 시작했고, 지훈은 서둘러 그녀를 병원으로 데려갔어요. 12시간의 진통 끝에 건강한 여자아이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작고 붉은 얼굴로 울음을 터뜨리는 아기를 보며 히로미와 지훈의 눈에는 행복한 눈물이 고였어요. 안녕, 서윤 하루카. 우리 딸 히로미가 아기를 품에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서윤 하루카의 탄생은 히로미와 지훈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작은 아기는 두 문화의 아름다운 조화를 상징하는 존재였어요. 그녀의 까만 눈동자는 엄마와 아빠를 닮았고, 미소는 마치 두 나라의 경계를 넘어 빛나는 햇살 같았습니다. 새로운 가족의 탄생은 양가 모두에게 큰 기쁨이었죠. 히로미의 부모님은 손녀의 출산 소식을 듣고 곧바로 한국을 방문했어요. 그들은 일본에서 전통적으로 아기에게 주는 선물들을 가져왔습니다. 아기의 건강을 기원하는 오모리아와 아기의 첫 옷인 베비두구를 정성스럽게 준비했죠. 지훈의 부모님은 한국 전통에 따라 금반지와 돌잔치를 위한 한복을 선물했습니다. 우리 손녀는 정말 복받은 아이네요. 두 나라의 사랑을 모두 받고 있잖아요. 히로미의 아버지가 감동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지훈의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맞아요. 서윤이는 우리 두 가족을 하나로 이어주는 소중한 연결고리예요. 산후 조리 기간 동안 히로미는 한국의 산후 문화를 경험했어요. 미역국을 먹고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낯설었지만, 그녀는 그 안에 담긴 지혜와 배려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훈의 어머니는 매일 집으로 와서 전통 방식대로 산모와 아기를 돌봐주었고, 히로미의 어머니는 일본 방식의 돌봄을 더했어요. 두 문화의 산후 조리법이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며 히로미의 회복을 도왔습니다. 한국의 미역국과 일본의 오카유죽과 함께 있는 식탁을 보니 정말 특별하네요. 히로미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지훈은 아기를 안고 다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가족처럼 특별하죠. 서윤이는 이렇게 두 문화의 좋은 점들을 모두 경험하며 자랄 거예요. 아기가 성장하면서 히로미와 지훈은 자연스럽게 두 언어를 사용했어요. 히로미는 일본어로, 지훈은 한국어로 아기에게 말을 걸었고, 서윤은 놀라운 속도로 두 언어를 흡수해 갔습니다. 10달이 되었을 때 그녀의 첫 단어는 엄마와 오카상이었어요. 두 가지 언어로 똑같은 의미의 단어를 말하는 아기를 보며 히로미와 지훈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우리 딸이 두 개의 언어로 세상을 보게 되다니 정말 놀라워요. 히로미가 감동하며 말했어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윤이는 두 문화의 장점을 모두 가진 특별한 아이로 자랄 거예요. 우리가 좋은 길잡이가 되어주어야죠. 서윤의 첫 번째 생일이 다가오자 히로미와 지훈은 한국의 돌잔치와 일본의 하츠타노시를 결합한 특별한 축하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한국에서의 돌잡이, 의식과 일본의 모치마키 떡 뿌리기 전통이 한자리에서 진행되었어요. 양국에서 온 가족들과 친구들이 모여 서윤의 첫 생일을 축하했고, 그 자리는 두 문화의 축제가 되었습니다. 서윤아, 책을 잡았네. 학자가 될 거야.
지훈의 할머니가 기뻐했어요. 히로미의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일본에서는 붓을 잡으면 지혜롭고 창의적인 사람이 된다고 믿어요. 우리 소녀는 정말 특별한 미래를 가질 거예요. 서윤이 자라면서 히로미와 지훈은 양국의 명절과 전통을 모두 지켰습니다. 설날에는 한복을 입고 세배를 드리고 오쇼가스에는 오세치 요리를 먹으며 일본 식세의 인사를 나눴어요. 추석에는 송편을 빚고 오봉에는 조상을 기리는 일본 전통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서윤은 두 문화의 아름다운 전통 속에서 풍요로운 정서적 경험을 쌓아갔어요. 엄마, 왜 우리는 두 개의 설날을 지내요? 서윤이 4살이 되었을 때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히로미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어요. 그건 네가 정말 특별한 아이이기 때문이야.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좋은 점을 모두 가진 행운아지. 서윤이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히로미와 지우는 그녀의 이중문화 정체성에 대해 더 깊이 고민했습니다. 때때로 서윤은 자신이 다른 아이들과 조금 다르다는 것을 느끼고 혼란스러워했어요. 어느 날 그녀는 울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친구들이 제가 이상하대요. 제가 일본어로 말하니까. 서윤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히로미와 지우는 서로를 바라보았고 이것이 그들이 예상했던 도전 중 하나임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서윤을 부드럽게 안아주었어요. 서윤아, 너는 이상한 게 아니라 특별한 거야. 두 개의 언어를 말할 수 있다는 건 정말 멋진 일이란다. 지훈이 따뜻하게 설명했습니다. 히로미도 딸을 위로했어요. 때로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기도 해. 하지만 그건 네가 잘못한 게 아니야. 네가 가진 특별함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렴. 이 경험을 통해 히로미와 지우는 서윤의 학교에서 문화교류 행사를 제안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아이들에게 일본 문화를 소개하고 다양성의 아름다움을 알려주는 시간을 마련했어요. 서윤은 친구들에게 오리가미를 가르쳐주고 일본 동요를 불러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새로운 문화에 호기심을 보였고 서윤은 자신의 이중문화 배경에 자부심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엄마, 아빠, 오늘 친구들이 제가 일본어도 할 수 있어서 멋지대요. 서윤이 행복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히로미와 지훈의 결혼 생활은 여러 도전과 함께 계속되었지만 그들은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더 강한 유대를 형성해왔어요. 그들의 가정은 한국과 일본의 문화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작은 세계였고 서윤은 그 안에서 두 문화의 풍요로움을 모두 누리며 자라났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의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의 연결이 아니라 두 문화의 만남이었어요. 히로미가 어느 저녁 지훈에게 말했습니다. 지훈은 그녀의 손을 잡고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그 만남은 서윤이라는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죠. 그녀는 우리의 미래이자 두 나라를 잇는 다리가 될 거예요.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사랑 이야기를 넘어 문화적 경계를 초월한 이해와 존중의 여정이었습니다. 히로미와 지훈은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도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이해한다면 그 차이가 오히려 더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딸 서윤은 두 문화의 아름다운 조화를 몸소 체현하며 더 넓은 세계를 향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역사는 복잡했지만 히로미와 지훈의 가정에서는 과거의 갈등보다 미래의 화합이 더 중요했어요. 그들은 개인적인 사랑의 힘이 역사적, 문화적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고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작은 변화를 만들어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히로미가 말했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그 변화는 서윤을 통해 그리고 우리가 만난 많은 사람들을 통해 계속 이어질 거예요. 그렇게 히로미와 지훈의 이야기는 끝이 아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두 나라, 두 문화를 잇는 다리가 되어 더 넓은 세계로 퍼져나갔고 서윤은 그 다리를 건너 더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갔습니다.